네, 6.3 지방선거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앞서도 저희들 취재 기자 그리고 AI 정치 평론가와 함께 많은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저희들 청년들하고도 계속해서 매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가운 얼굴 동아대 학보사 박용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엄청 바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시험 쳤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네. 그 디지털 미디어와 정책이라는 시험을 쳤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치 한 과목 치셨어요? 한 과목하고 나머지는 실습 네, 실습이었어요. 수업이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실습은 비밀인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실습이었어요? 저 광고 기획론이나 음. 그 약간 뭐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광고 기획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이디어 내는데 정말 머리가 아프실 텐데 혹시 살짝 어떤 내용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번에 이제 광고 기획론은 네. 그 코사학이라는 이제 공모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삼성화재 관련해 가지고 네.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아.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출품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모전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편집은 어때요? 영상 편집은 제가 이제 본 전공은 정치 외교학인데 네네. 복수 전공으로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듣고 있는데 네.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엄청 바쁘고 또 시험 기간 중에서도 우리 정치 스토커 출연하시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이슈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우리 박용수 기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화두가 네.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로 이제 지역 정치 권력의 재편과 이제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진정성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부산의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약간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제 인물들이 이제 부산행에 택하게 되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이제 부산에 몰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의 항방을 이제 결정짓는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이제 의미하기에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들이나 이런 후보자들이 좀 눈에 띕니까 어떻게? 네. 다니시다 보면. 네, 눈에 띄는 것 네. 같습니다. 박용수 기자는 그 명함을 좀 받으셔가지고 자세하게 그 명함의 내용들을 들여다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시는 편입니까? 일단은 한번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고 네. 이제 호주머니에 넣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심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같은 거, 이제 선거 운동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네. 진전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유권자들의 생각을 박용수 기자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선거운동의 그런 포인트들을 열심히 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도 하나하나씩 열심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이 선거를 한 40여일 앞두고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일상이나 이런 삶에 이런 선거운동의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부산시의 정책적 지향점이나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그럼요. 때문입니다. 네. 이제 정치적 방향성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당선자가 정해지는 걸 넘어서 향후 이제 수년간의 부산의 지원과 이제 자원과 예산이 어디로 집중될지 결정되는 게 이제 길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제 안정되고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이제 네. 기업들도 안심하고 부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이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처럼 거물급 정치인들이 부산에 집결하면은 전국적인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게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만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또 다들
부산에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네. 걱정도 좀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도 지금 8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80주년 관련해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 정치권하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80주년과 연계해서 이 애교심이 크다면 우리 박용수 기자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말 못하면 애교심 없는가? 네, 동아대학교가 이제 80주년 되기 됐으니까 이제 네. 뭔가 이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음. 보이는 것 같고 네.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다양한 입지를 채우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아대학교 80주년 기념 사업에 우리 동아대 학보사 여러분들도 좀 많은 기사도 쓰시고 네. 네, 그런 기사들도 지역 언론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동아대의 홍보팀에 계신 분들도 좀 좋아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동아대 홍보팀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선거 전 40일 정도 남았는데 부산 청년들이 현재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걸 넘어서 네.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따라 이제 기회의 질이 확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과 동부산의 인프라 격차가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거리가 멀다는 걸 넘어서 네. 이제 삶의 질과 미래 설계 자체가 차별받는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해운대나 센텀 같은 동부상권은 이미 IT 기업이나 문화 인프라가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의 기회를 마음껏 노릴 수 있는데 네. 서부산 쪽은 이제 여전히 이제 노후한 공단 중심이고 제조업 기반에 멈춰 있으니까 이제 네. 퇴근 후에 이제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나 도서관 심지어 제대로 된 병원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봐서도 문화시설이나 전문 교육기관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부동산 가격까지 양극화되면서 이 서부산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정말 상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단 캠퍼스죠, 그죠? 저는 이제 부민 캠퍼스. 부민 캠퍼스인가요? 네. 부민 캠퍼스 포함해서 보통 강서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시간상이나 거리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담이 좀 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서부산 지역에 지금 있는 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근의 뭐 사상이나 이런 쪽들이 좀 개발이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부산 네. 그쪽에서 네. 사상 이렇게 터널을 이제 하려고 지하철 생기지 않나요? 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생기면은 이제 도시적으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운대나 동부산 쪽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네. 뭐 술자리 나는 것들은 다 자갈치에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남포동. 네, 남포동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번씩 가니까 네. 우연히 마주치면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저 꼭 하겠습니다. 자, 지역 내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용수 기자가 볼 때. 저는 이제 이게 청년들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도시의 방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서부산 시대를 열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그 동네에 머물고 싶게 하는 주거, 네. 교육, 문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동서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이제 이러면 부산의 역동석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부산 청년들이 진짜 겪는 고통은 이제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과연 내일을 꿈꿀 수 있냐 없느냐를 이제 결정짓는 것이 가장 가혹한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지역의 활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같은 문제들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박영수 기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 이제 제자리 걸음인 거는 이제 저희 사회가 네. 청년들의 고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흔히들 청년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일자리가 없다고 이제 가볍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부산의 시어슨 청년 수치는 이제 역대급 기록으로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거 이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노동 시장이
진입 장벽이 구조적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산시에서도 매년 일자리 예산을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제 그게 정작 저희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커리어의 길과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돈이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 이제 지원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도 이제 미스매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청년들은 여전히 이제 기회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주변 후배 중에 뭐 대기업에 다니는 후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친구들은 대기업에 있는 부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서울 같은 회사인데 네. 서울에 있을 때랑 비교해서 차이점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부산에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의 측면이나 내부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느껴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 있는 지점에서 네.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대기업에 있는 저희 후배들도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회사의 업무 자체도 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과 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차이를 느낀다고 하니까 그 외곽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그 다양성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영수 기자 말씀이 좀 더 크게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정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영수 기자의 후배를 위해서라도 박영수 기자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회의 일꾼이 돼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박영수 기자가 생각하는 정책의 변화,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디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청년 정책만으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약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부산과 동부산 인프라 격차 같은 근본적인 도시 계획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편적인 이제 지원책에만 지금은 매달리다 보니까 본질적인 변화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문제를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네. 부산이라는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판을 다시 새로 짜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생깁니다. 체질 변화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영수 기자의 어떤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서부산과 동부산의 격차나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저희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열정을 갖고 도전하다가도 이제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이제 결국 무력감을 느끼고 쉬었음 청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사회와 거리가 생기면은 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억지로 이제 정책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이 청년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거든요. 네.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네. 이제 부산의 지역 배달 플랫폼이나 골목 상권과 이제 협력하는 이제 일상 밀착형 정보 전달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고립된 청년들이더라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제 배달 음식을 이제 자주 이용하는 하거든요. 이제 이때 매일 만지는 커피 컵홀더나 이제 일회용품 포장재 네. 혹은 배달 봉투에 이제 부산시의 청년 지원 사업이나 심리 상담 안내를 이제 친근한 문구로 인쇄해서 전달하는 네. 것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딱딱한 이제 홍보물에 이제 거부감부터 들지만 내가 이제 즐겨 먹는 음식과 함께 배달된 컵홀더나 일회용품에 이제 오늘도 고생했어, 내 옆에 우리가 있어 같은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지원 정보가 담겨 있으면은 이제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는 당장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시에서 시행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용수 기자의 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시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또 보고 계시다면 네. 바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이런 작은 방식도 참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박용수 기자도 마찬가지 생각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서부산처럼 인프라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지역이나 네. 이제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는 이제 시없은 청년들에게는 이제 이 컵홀더와 같은 이제 일회용품 하나가 이제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이제 가장 낮은 이제 낮고 따뜻한 문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배달용품들을 통해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내 집 근처에 있는 청년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정보를 보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명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된 이제 정책적 신뢰와 실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현재 부족한 지역의 거점 센터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더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정치가 청년들의 이제 식탁 위까지 직접 찾아가는 이런 세심한 노력이 선행될 때 이제 비로소 청년들도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다는 확신을 이제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유연한 연결고리가 하나 둘씩 쌓여야만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문이 이제 비로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고 이런 것들이 작지만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생각들을 잘 살려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쭉 진행을 하면서 다시 느끼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가짐이나 자세들이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기존의 정치권이나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박용수 기자가 뭐 시원하게 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네. 정치하시는 분들 이제 네. 이런 이제 화려한 말잔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아이디어처럼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오는 세심하고 실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의 논리에만 빠져서 정작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잠 설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결국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단순히 선거용 표로만 보지 마시고 부산의 미래를 같이 그릴 파트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떠날 고민이 아니라 머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게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통계나 숫자 반드시 앞을 분석하고 또 과거를 짚어보는데 필요하지만 청년들 숫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수 기자가 꼭 이 말씀은 또 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부산 청년들의 고민을 이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이제 부산을 바꾸고 청년들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유권자분들도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셔서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후보인지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 노동절은 쉬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정치 스토커가 한 주 쉬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이번 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숙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스토커였습니다.